자, 일단 뭐 출발을 전혀 못하겠던 것들이 혹시 있으면 얘기해서 같이 가봅시다. 몇 번 있습니까? 21번은 우리가 뭐에 대한 건지 기억나니, 시우야? 각 꼭지점에 대변에 수선의 발을 내린 거에 교점. 내심, 외심, 무게중심 다음에 하나 더 배웠는데? 너 이번에 수심. 그렇지. 굿. 수심. 자, 점의 좌표. 일단 얘도 지금 90도니까 수선의 발, 수선의 발, 수선의 발. 그럼 이 F점이 수심이라는 점의 좌표로 얘기한다는 뜻입니다. 자, 그래서 0,8이 있네. 그 다음에 이등변 삼각형이네. 마이너스 4,0. 여기가 4,0 이렇게 되네. 자, 그랬을 때 우리가 구하는 것은 AF, A, E, F, D 이렇게 되는 이 사각형의 넓이를 구하시오 라고 돼 있네. 맞죠? 자, 이랬을 때 이거 합동인 거 이해되니? 오케이. 그러면 하나만 구해서 넓이를 2배 하면 될 거 아니야. 우리는 일단 첫 번째 작업, 직선 AC의 방정식을 구해볼게. 기울기가 얼마니? Y는 마이너스 2x 플러스 8 이렇게 되면은 AC의 직선의 방정식을 구했다. 됐니? 자, 두 번째, 우리는 요 삼각형의 넓이 구해서 2배 할 거야. 그러면 이 점의 좌표를 알면 밑변, 이 점의 x좌표를 알면 그게 높이, 이런 식으로 다 파악할 수 있네? 그렇다면 우리는 어떤 걸 구해야 되냐면 얘를 구해야 돼. 그러면 y절편, 요 직선과의 교점, 두 개 점의 좌표가 다 나올 거 아니야. 무슨 말인지 이해됐니? 수직이지? 얘하고 수직이면 기울기가 뭐여야 되니? 2분의 1. 그러면 얘랑 곱해서 마이너스 1 나와야 되니까 y는 2분의 1 하고 요 점을 지나고 있죠? 그러면 x 마이너스 4 플러스 4 그러면 여기가 2분의 1x 플러스 2로 이렇게 나오겠네. 그러면 y절편 요 높이가 2야. 그럼 요 밑변의 길이 얼마니? 그렇지, 밑변 6 나왔네. 그 다음에 연립해서 교점 x좌표 구해야 되네. 그러면 우리는 얘와 얘가 서로 같다라고 이렇게 놓으면 되겠네. 마이너스 2x가 1로 오면은 2분의 5x 플러스 2가 절로 가면 6. 그러면 x 값은 5분의 12. 결국 x좌표가 5분의 10이니까 요 높이가 5분의 12가 이렇게 딱 나오겠네. 마지막 단계, 우리가 구하려는 사각형 A, E, F, D라는 것은 2배의 삼각형 A, F, D를 구하면 되네. 자, 일단 삼각형 2분의 1 밑변 아까 저 6 구해놨죠? 그 다음에 높이 5분의 12를 구했네. 그래서 우리가 구하는 것은 약분되고 5분의 6 곱하기 10이니까 72가 이렇게 나오겠네. 자, 수심과 관련된 건 다 수직이야, 전부 다. 뭐 아니면 전체 삼각형에서 어떤 삼각형을 뺀다라고 해도 상관없을 것 같은데, 뭐 자기 편한 대로 천천히 잘 적어 놓으시고
다 이해됐나? 지워도 되겠네? 지운다. 다음 번호. 아, 좀 고쳐보고 질문 받을까? 밑에서 다 고쳐보긴 했나? 한 5분 정도 줄 테니까 틀린 거 좀 고쳐보고 하자. 아까 문제는 촬영을 안 했네. 그러고 보니. 몰라. 말은 뭐 나오면 그냥 해보자. 위치 상관하지 말고 그냥 이렇게 가는 것이 뭐. 수직 2등분. 이렇게 되겠네. 뭐 해야 돼? 일단 할 수 있는 게 기울기랑 선분 가지고 하네. 이거의 기울기 x의 증가량 b 플러스 3분의 y의 증가량 마이너스 4. 요거의 기울기 x의 증가량 a 플러스 1분의 8. 얘가 서로 같다라고 곱하면 마이너스 1? 근데 이게 곱하니까 이상하게 나오지. 그러면 수직 쓰지 말자. 중점으로 가는 게 더 낫겠다. 요거 두 개의 중점 2분의 a-1하고 이거 두 개의 중점이 같을 수밖에 없죠. 2분의 b-3하고 여기서 b 값은 얘가 없어지니까 a 플러스 2 이렇게 하나 만들고, 그 다음에 요선분 길이와 요선분 b 쪽으로 가야 되니까 이거랑 이거 갖다 갈게. 그러면 BC의 제곱은 CD의 제곱과 같다. BC의 제곱 4 플러스 36은 CD의 제곱 B 플러스 1의 제곱 그 다음에 제곱하니까 플러스 4. 여기서 B 값이 튀어나와 버리네. 얘 뭐 들어가면 되니? 5 들어가면 되지. 또 마이너스 7 들어갈 수 있지. 그럼 여기에 집어넣었을 때 A 값은 5 집어넣으면은 3, 마이너스 7 집어넣으면 마이너스 9. 이거 두 개 곱해서 15, 이거 두 개 곱해서 63. 두 가지가 나올 수 있는데 15밖에 없네. 요게 더 낫네. 수직은 여기서 쓰면 더 복잡해지겠다. 오늘 끝난 너희 4번 남네. 수금월수. 연수야 오늘 며칠에 끝났니? 그럼 2교시까지 안 읽는 거 아니야? 딱 2교시까지 하면 10시 30분이구나. 테스트 질문 너무 오래 끌었는데? 스매싱도 질문 받아야 되는데? 직선의 방정식이 완전히 끝났지?
직선의 방식 스매싱 질문할 거 있으면 해봐라. 도통 감이 안 잡히는 것들이 있으면 얘기하시고. 300번 MC 직선의 방식. 이렇게 나왔네? 일단 A라는 범위가 이렇게 나와 있고, 뭔지 잘 모르겠다. 2차 함수, 기울기가 2인 거, A가 두 군데나 이렇게 들어있네? 이렇게 됐을 때, 거리의 최소값? 그럼 아래로 볼록이 됐대. 당연히 거리의 최소값을 묻는 거는 이렇게 되겠죠? y는 2x 12a, 얘가 2차 함수고, a 집어넣었을 때 꼭지점의 좌표가 뭔가 될지 모르겠지만, 자, 그러면 우리가 원하는 것은 이 위에 점 어디에 p가 있을지 모르는데, 여기에 만약에 p가 위치한다면 여기서부터 여기까지 거리, 여기에 p가 위치한다면 여기서부터 여기까지 거리, 여기에 p가 위치한다면 여기서부터 여기까지 거리. 그러면 이 거리가 a 값이 얼마일 때 최소값을 fa라고 하겠대. 그거의 최대값을 다시 구하라고. 자, 그러면 이런 그림 나왔을 때, 그러면 얘하고 평행한 걸 그어서, 이거하고 평행한 걸 그어서 처음 만나는 점, 그럼 결국 접점이 되겠죠? 이렇게 했을 때, 그러면 요 점에서 이렇게 내렸을 때 거리가 가장 짧을 수밖에 없습니다. 그러면 여기를 우리는 뭐라고 표현하냐면 FA라고 이렇게 표현할 수가 있겠네. 당연히 직선하고 이차함수하고 교점이 발생하면 거리의 최소값은 무조건 0이어서 그런 그림이 절대로 나올 수가 없다는 겁니다. 됐습니까? 됐고, 그다음 뭐 해야 되지? 그러면 얘 직선의 방식을 뭔가 세워야 되는데 y는 2x밖에 몰라? 그런데 찾아낼 수 있는 게 있나? 접하고 기울기가 2. 와, 그러면 이렇게 해야 돼. y절편을 모르기 때문에 y절편도 a에 관한 식이 나와야 돼. 그럼 요 접점을 지금 몇 콤마 몇이라고 세워 놓을 수가 없잖아. 그러면 여기를 플러스 n이라고 이렇게 놓게. 자, 그랬을 때 한 점에서 만나니까 요 식과 요 식을 연립해가지고 판별식 D는 0을 써줘야 돼. 그러면 연립하면은 x의 제곱 마이너스 2를 묶어내면 저기서는 a가 남죠. 얘 넘으면 마이너스 2x니까 플러스 1에 x 마이너스 20 마이너스 n은 0 이렇게 만들어지네. 그러면 4분의 d를 써서 는 0으로 하면 되겠죠. b'의 제곱 a 플러스 1의 제곱 마이너스 ac 플러스 20 플러스 n은 0. 그러면 여기서 n 값은 마이너스 a 제곱 마이너스 2a 하고 마이너스 21이 이렇게 나오네. 와우. 자, 그렇다면 우리가 할 것은 이제 두 직선 사이 거리가 최소값이다라고 바로 세울 수가 있어. 자, 그러면 둘 중에 아무거나로 하면 되는데 나는 일단 위의 직선을 일반형으로 만들어 볼게. 어떤 걸 먼저 해도 상관없어. 그런 다음에 요 직선 위에 0, 마이너스 12a 요렇게 해버리면 되겠네. 그럼 y절판과 고점어가 얘 직선 사이 거리가 최소값이다. 그러면 그 최소값을 fa라고 했으니까 fa라고 식을 적어. 그럼 얘는 루트 5분의
얘 0 집어넣으면 사라지죠? 얘 집어넣으면 12a가 되네. 그럼 절대값 마이너스 a 제곱, 요 집어넣으면 12a니까 얘랑 계산하면 플러스 10a 마이너스 2 요렇게 만들어지겠구나. 됐습니까? 일단 여기까지 적어 놓으시고. 21? 나 절대값인 줄 알았네. 21. 됐습니까? 자, 그러면 이 중에서 a 값이 3에서부터 7까지 중에 최대값을 구하시라고 했죠. 그럼 우리는 얘를 구하는 거야. 일단 절대값 씌우는 그래프 봐봐. 이렇게 됐을 때 얘가 a축이라고 따지면은 요거 인수분해하면 뭐가 되니? 마이너스로 하면은 a 제곱 마이너스 10a 그 다음에 플러스 21. 그러면 여기는 a 마이너스 3 a 마이너스 7 이렇게 만들어지죠? 그래서 37이 나온 거야. 그렇다면 얘는 이렇게 위로 볼록이 되는 건데 얘가 3이고 얘가 7이야. 근데 전체 절대값 씌우면 이런 그래프가 나오겠지만 필요 없죠? 우리는 여기서부터 여기까지만 필요한 거니까. 그래서 보라색에서 요 부분에서 요 부분까지만 했을 때 가장 최대값은 요거 두 개 평균 5를 집어넣었을 때구나. 그러면 최대값은 루트 5분의 5 집어넣으면 얼마죠? 25? 4 이렇게 나오네. 그럼 답은 1번 나오겠죠. 1번. 와, 절대값까지 생각해야 돼? 대박. 어렵네. 왜 준현이가 왜 책 비어있냐고 막 그래? 뭐라 해? 결석했는데 왜 책 안 채웠냐고 뭐라 해? 준현이가? 조교. 응. 그래? 자기 때는 엄청 작던. 장난 아니었어. 걔네들 할 때는 내가 엄청 무섭겠거든. 얄짤 없었는데. 걔는 결석했는데 영상도 안 듣고 오고 그런 적도 있었어. 야, 300번은 진짜 좋은 문제인데? 야, 근데 이 문제도 오늘 우리가 미분에서 접선의 기울기 하면은 그거 이용하면 더 쉽게 풀 수 있다. 이거 이따 특강하면서 내가 언급을 해줄게. 자, 50분이다. 잠깐 쉬었다 하자, 얘들아. 배고픈 사람들은 좀 3교시 지났으니까 먹을 것 좀 먹고 와. 자, 원의 방정식 1번 유형을 가볼게.
일단 첫 번째로 가장 기본형 꼴은 뭐냐면 X축, Y축이 이렇게 돼 있을 때 중심이 0,0이고 반지름의 길이가 R. 원 자체가 뭐냐면 자취의 방정식이야. 그래서 이 한 점으로부터 같은 거리에 있는 점을 이렇게 해서 구했을 때 요거를 쭉 이으면 원이 나온다라고 이렇게 표현을 할 수 있거든. 자, 그랬을 때 우리가 구하는 점의 자취의 방정식을 항상 x, y라고 놓으니까 그러면 이 0,0과 x, y 사이가 거리 r이다 이렇게 되겠죠. 자, 그래서 두 점 사이 거리 루트의 x제곱 플러스 y의 제곱, 얘가 r이네. 그래서 양변을 제곱해서 x제곱 플러스 y의 제곱은 r제곱. 그래서 얘를 원방에서도 기본형이라고 이렇게 표현합니다. 자, 그래서 요거 하나만 적어 놓으시고 중심이 0,0이 아닌 얘를 왜? 네, 저그 자리에 뭘 두고 가지고. 봐봐. 지금 어디인지 봐봐. 있어. 있어? 줘. 먼저. 있어. 안녕히 계세요. 일단 중심이 0,0인 걸 기본형, 그 다음에 중심이 다른 점인 거, 그래서 A, B라고 했을 때 쟤를 우리는 표준형이라고 이렇게 부릅니다. 형태에 따라서 우리가 구하는 문제들도 조금씩 달라지므로 그림까지는 그릴 필요는 없고 식하고 무슨 형태인지 이런 것만 적어놓고 알고 있으면 되겠죠. 자, 그랬을 때 첫 번째 유형부터니까 이것도 23개의 유형이 있으니까 꽤 많습니다. 그래서 우리는 조금 생각을 해볼 필요가 있겠네. 일단 뭐 한 5, 6번 유형까지는 그렇게 어렵지 않은 문제가 진행이 될 거야. 자, 대표 문제 갑니다. 첫 번째, 이 원의 중심과 서로 같고 중심이 같대. 그러면 중심이 같다면 좌변을 그대로 갖다 쓰면 되겠죠. x-5의 제곱 플러스 y 플러스 2의 제곱 은, 그 다음에 두 번째 원과는 반지름의 길이가 같다. 그럼 반지름의 길이가 같다는 것은 우변에 있는 r제곱이 같은 거니까 여기다가 4를 딱 가지고 오면 되겠죠. 그랬을 때 이 원, 결국 요 원이 3,a를 지난다. 그럼 여기다가 3을 집어넣고 여기다가 a를 집어넣으면 되겠죠. 그럼 여기가 a 플러스 2의 제곱으로 바뀌고 얘가 마이너스 2의 제곱이니까 얘가 4네. 그럼 넘겨버리면 얘가 0 나오겠죠. 그래서 a 값은 결국 마이너스 2다. 이런 식으로 해서 뭐 그렇게 어렵진 않을 겁니다. 그 다음에 여기는 레벨 3가 없네 아예. 그러면 옆에 조금 까다로운 거 보자. 399번. 조금 전과 출발은 그렇게 다르지 않네. 일단 중심이 같다라고 했으니까 좌변을 그대로 적을게. x-3의 제곱 플러스 y 플러스 1의 제곱은, 자, 그런데 반지름이 같다라는 게 없기 때문에 얘는 r 제곱으로 그냥 이렇게 놓을 수밖에 없다. 첫 번째 출발은. 그럼 두 번째는 이 원이 이 점을 지난다라고 했으니까 대입하면 r제곱이 나오겠네. 여기다가 2를 집어넣고 여기다가 마이너스 5를 집어넣었더니 여기는 1되고 16되죠. 그러면 r제곱은 17 이렇게 만들 수 있겠네. 됐습니까? 자, 그러면 우리는 이 원이 a, 0을 지난다 했으니까 a 집어넣고 0 집어넣어도 솔직히 상관은 없죠. 자, 그랬을 때 이런 그림을 좀 한번 해석해 보면 중심이 3, 마이너스 1이니까 여기 x축이 있을 때
여기 어딘가에 3, 마이너스 1이 될 것이고 반지름은 루트 17인 요런 원이 존재하겠다라고 하네. 그럼 여기도 a,0 여기도 a,0 보통은 x축과 잘리는 그 선분의 길이, x축이 원에 의해 잘리는 이 선분의 길이 구하려고 할 때 요 두 근의 차 요런 식으로 문제를 많이 구하긴 하죠. 자, 그런데 일단 여기서는 그냥 바로 대입을 해도 상관없을 것 같네. 여기다가 a를 집어넣고 여기다가 0을 집어넣겠죠. 그러면 a-3의 제곱은 1을 넘기니까 얘는 16 이렇게 나오더라. 그러면 제곱해서 16 나오려면은 안에 값이 풀마 4가 돼야 되겠죠. 그러면 a-3이 4 또는 마이너스 4 4이려면 a 값은 7 또는 마이너스 4이려면 마이너스 1. 그럼 여기가 마이너스 1 여기가 7. 그럼 시험 문제 나오는 이 x축으로 잘린 선분의 길이는 8 이런 식으로까지 나오겠죠. 지금 여기서는 a 값의 합이기 때문에 그냥 답은 4번 되겠다. 이렇게 그냥 표현할 수 있겠구나. 원래 아빠는 그 개념 가지고 원방을 싹 한번 정리를 했는데 뒤에 보니까 유형이 다 나와서 개념 부분에서 정리를 안 하고 가도 될 것 같아요. 어차피 다 정리를 해줄 거니까. 자, 중심이 직선 위에 있다. 요거는 그냥 말을 그대로 보면 될 것 같습니다. 첫 번째 괄호 1번 중심이 x축 위에 있으면 a, 0 그러면 a, 0이라는 중심 때문에 좌변은 식, 우변은 r제곱 알 수 없고, 그 다음 괄호 2번 중심이 y축 위에 있으면 0, b 그러면 좌변은 이렇게 바꾸고 r제곱 알 수 없고, 그 다음에 어떤 직선 위에 있대. 그러면 a, fa 위에 있다. 그러면 중심의 좌표 때문에 원방과 이런 식으로 나올 거. 그래서 문자로 돼 있으니까 뭐 크게 신경을 쓸 필요는 없을 것 같고, 우리가 할 것은 열림만 잘하면 될 것 같아. 자, 404번 가봅시다. 그러면 중심이 x축 위에 있다라고 하면 우리는 중심이 a, 0으로 이렇게 넣는 게 편하겠죠. x축 위의 점들은 y축 위의 점은 0, b. 자, 그러면 이 중심 가지고 우리가 식을 세울 수 있는 것은 이쪽으로 갈게. x-a의 제곱 플러스 y의 제곱은 r제곱. 원방은 연립하는 게 조금 많습니다. 자, 그러면 이 두 점을 지난다라고 했기 때문에 마이너스 4,1 그 다음에 0,1을 이렇게 지나는 것 때문에 대입을 해야 되죠. 그러면 마이너스 4 마이너스 a의 제곱 그 다음에 플러스 1은 r제곱, 0,1을 집어넣으면 a의 제곱 플러스 1은 r제곱. 여기서도 a 값을 찾아낼 수 있네. 이런. 자, 원래는 이렇게 해서 연립을 하는 건데, 잘 보면 요렇게 됐을 때 얘가 y는 1이라고 따져보자. 중심이 x축 위에 있겠죠? 그러면 중심이 여기 어딘가 있고 요렇게 되는 원이었다는 그림을 머릿속에 둔다면 얘가 마이너스 4,1이래. 여기가 0,1이래. 그럼 우리는 중심에서 수선의 발을 딱 내리면 요거는 2등분 된다라고 표현할 수 있겠죠. 그러면 중심의 x좌표는 마이너스 2라는 걸로 그냥 바로 알 수 있겠네, 그치? 자, 그러면 이 그림 때문에 이 식도 솔직히 필요 없고 요거 한 점 가지고 여기다가 집어넣으면 r제곱은 5라는 걸로 그냥 구해지네. 자, 그래서 최종적인 정답은 x 플러스 2의 제곱 플러스 y의 제곱은 5. 요게 우리가 구하는 최종적인 정답. 자, x좌표 두 개가 같거나 y좌표 두 개가 같을 때 중심의 좌표들 중에 하나를 쉽게 구할 수 있습니다. 그래서 어떤 두 점을 지나는데 y좌표가 같다? 그럼 중심의 x좌표를 구할 수 있고, x좌표가 같으면은 중심의 y좌표를 찾아낼 수 있고, 요거를 조금 잘 생각해 봐. 원래는 요거 두 개가 서로 같다라고 해서 a 값을 찾는 겁니다. 둘 다 r제곱이니까. 근데 그림상 판단하면 조금 더 쉽게 문제를 풀 수 있기 때문에 이렇게 할 수 있겠네. 혹시 이해 안 되는 부분 있으면 얘기하시고, 없으면 그림까지 좀 잘 그려놔봐.
됐습니까? 자, 이제 세 문제짜리 있는 걸로 가볼게. 417번, 407번. 어, 407번 봅시다. 중심이 y축 위에 있고, 반대다, 그지? 자, 그러면 중심을 0,b라고 놓고, 그러면 x제곱 플러스 y-b의 제곱은 r제곱. 요렇게 식을 놓게. 중심이 y축 위에 있다. 자, 그러면 이제 두 점을 요번에 지금 뭐 같은 게 하나도 없기 때문에 집어넣는, 요럴 때는 집어넣어서 할 수밖에 없다. 여기가 1-b의 제곱은 r제곱 마이너스 2,3. 자, 그러면 4 플러스 3-b의 제곱은 r제곱. 이렇게 되는 게 첫 번째 단계. 자, 그 다음에 두 번째는 얘도 r제곱이고 얘도 r제곱이니까 좌변끼리 서로 같다라고 이렇게 놓는 겁니다. 그러면 b제곱이 2차식이 없어질 수밖에 없어. 그러면 위쪽 식에서 1-2b만 남고 아래쪽 식에서 9, 4, 13 마이너스 6b만 이렇게 남겠죠. 4b는 12, 그럼 b 값은 3 이렇게 나오겠네. 됐죠? 자, 그러면 두 식 중에 아무 데나 집어넣을 건데 위쪽에다 집어넣자. b 값 3 집어넣으면 r제곱은 4 이렇게 튀어나오네. 자, 최종적인 식을 하나 적어놓고 문제 해석으로 가볼게. 원래는 여기까지만 해도 한 문제인데 기억, 니은, 디귿을 또 한 번씩 해야 될 것 같아. 자, 그러면 해석 가볼게요. 자, 첫 번째 중심의 좌표 0,3인 거 기억 참이지? 2,7을 지나니 2,7 집어넣자. 2 집어넣으면 4 되고 7 집어넣으면 16 안 나오는데? 같지 않죠? 그럼 얘는 안 되는 거야. 자, 반지름의 길이가 2죠. r제곱이 4니까 r값은 2다. 그러면 r값이 2면 둘레 알겠지? 2파이 r 넓이 파이 r 제곱 이렇게 되겠죠? 그러면 둘레의 길이도 4파이고 넓이도 4파이고 근데 우리는 둘레 길이 물어봤으니까 4파이 참인 거 정답이 되겠죠? 자, 요거 나왔을 때 한번 해볼게. 모의고사에는 충분히 나올 수 있는 원이 나왔으니까 9 기억나니? 구의 건널비가 뭐니, 시우야? 이거 모의고사에서는 필요하다? 확실하니? 잘했죠? 우와! 동아야, 부피는? 그렇죠. 오, 잘 알고 있네. 자, 위에 번외편으로 위에 하나 좀 표시를 해놓고 갈게. 고3 때까지 계속 나온다, 저거. 뭐, 난 100% 외우고 있다. 그럼 적을 필요 없고. 하나라도 애매했다. 그럼 적어야지. 나중에 고3 되기 전에는 모든 공식들을 정리한 노트가 있어야 될 거야. 어제 애들이 그거 하던데, 요 위에다가 모든 그림과 공식을 다 프린트 해가지고 붙여달래. 이런 것까지 다 포함해서. 어제 이거 딴 반에 설명했더니 걔네 반은 기억을 못하고 있더라고. 벽지를 수학 공식으로. 그럼 정신 나갈 것 같지 않아? 보기도 싫은데.
자, 3번 유형 갈게. 자, 지름의 양끝점이 주어져 있다. A, B를 지름으로 양끝점으로 한다. 그러면 어떤 A라는 점이 존재한대. 어떤 B라는 점이 존재한대. 그런데 얘를 지름의 양끝점으로 한대. 그럼 얘가 지름이 될 것이고 여기 어딘가 중심이 될 것이고 AB, 선분 AB의 절반이 반지름알이다. 뭐 이런 식으로 되는 그림을 연상을 할 수 있겠죠. 그래서 뭐 지문이 나와 있더라도 항상 무조건 그림은 그리지 말고 요거가 머릿속에 있다면은 그냥 바로 문제를 풀어 나가도 상관은 없을 것 같습니다. 자, 여기도 중요 문제가 두 가지 정도가 나와 있는 것 같은데 412번 가볼게. 자, 그러면 요 얘기가 되겠네. 자, 여기가 그러면 A, B 그 다음에 얘가 마이너스 3,1 그런데 중심의 좌표가 마이너스 1,2 이렇게 되네, 그치? 자, 물론 A, B의 중점의 좌표가 5라고 표현해도 되지만 바로 구하는 방법, 이쪽으로 갈 때 이쪽으로 몇 가는지 똑같이 가면 되죠? 2가 증가했으니까 2가 증가하면 1, 1이 증가했으니까 1이 증가하면 얘는 3. 그래서 A는 1, B는 3 이런 식으로 그냥 표현해도 되겠죠? 그래서 두 개 곱하면 3이라는 정답이 나올 것이다. 그래서 그림상 위치는 중요하지 않고 같은 비율로 증가하고 감소한다. 이것만 알아도 문제를 풀 수 있을 것 같습니다. 뭐야, 너무 쉬운데 이거? 그래서 14번 가볼게. 계속 나오니까. 점의 좌표라는 거는 위에 계속 나오니까 요걸로 갈게. 자, 우리는 X축, Y축이 존재하겠네. 기울기가 마이너스 1인 것은 X절편이나 Y절편이 항상 똑같습니다. 그래서 X의 0 집어넣으나 Y의 0 집어넣으나 둘 다 6으로 나오겠죠? 그래서 얘가 6,0. 그 다음에 여기가 0,6. 자, 이렇게 됐을 때 X축과 만나는 점, 얘가 P, 얘가 Q. 이렇게 됐을 때 이런 직선이 존재할 것인데 이 PQ를 지름의 양끝점으로 하겠대. 자, 이럴 때 조금 그거 되는 거 있죠? 물론 중심은 3,3이야. 자, 그런데 이거를 왜 그러냐면 얘가 직각삼각형이야. 그러면 여기가 90도라는 것은 지름에 대한 원주각은 90도. 그러면 요걸 지름으로 하는 원은 원점을 무조건 지날 수밖에 없겠죠? 나중에 심화 유형에서 이런 거 많이 나올 겁니다. 그래서 원점을 항상 지날 수밖에 없다는 뜻이 되겠지? 그럼 물론 이 두 점 사이 거리를 구하든 이 두 점 사이 거리를 구하든 상관없이 얘는 이렇게 되겠죠? 얘는 3루트2가 되겠죠? 1대 1대 루트 2. 기울기가 1인 직선이 되겠죠? O랑 중심이랑. 그럼 원방을 구하시오. x-3의 제곱 플러스 y-3의 제곱은 3루트2의 제곱. 그래서 18 이렇게 해버리면 끝나겠네. 오케이. 자, 그래서 x축 위점하고 y축 위점을 지날 때는 그 두 점을 지나는 원은 무조건 원점을 지날 수밖에 없다라는 거 꼭 기억해 놔야 된다. 이제 드디어 나왔네, 이거. 자, 선택사항이긴 한데 얘를 일반형이라고 얘기합니다. 일반형. 시험 문제상에서는 중심과 반지름을 쉽게 파악하게 이런 식으로 절대로 시험 문제는 주어지지 않습니다. 전부 다 저런 일반형으로 주어져. 그럼 일반형으로 주어졌을 때 우리는 이런 표준형으로 바꾸어서 해도 되고, 첫 번째, 아니면 표준형으로 바꾸지 않고 이 공식을 알아도 되고, 얘가 두 번째. 그래서 요거는 공식으로 가는 거. 표준형으로 바꾼 다음에 중심과 반지름을 판단할 것이냐, 그냥 저식에서 바로 중심과 반지름을 할 것이냐. 식이 필요하면 첫 번째로 가야 되고, 그냥 중심과 반지름만 알고 싶다면 두 번째로 가면 되겠죠? 자, 그러면 이런 식으로 나왔을 때 중심의 좌표는 어떻게 하냐?
전부 다 이거야. x의 개수, y의 개수. 그러면 중심의 좌표는 x의 개수를 마이너스 2로 나누고 y의 개수를 마이너스 2로 나누면 그게 바로 중심의 좌표. 쉽게 구해지는 것들 많이 봤겠죠? 자, 그 다음에 반지름의 길이는 얘야. 무조건 2분의 루트 써놓고 x 개수 제곱 더하기 y 개수 제곱 마이너스 4 곱하기 상수항 이렇게 해버리면 얘가 반지름의 길이다라는 걸 꼭 기억해 놓으시고, 그 다음에 요거 아, 빨간색 요렇게 표현할게. 자, 일반형에 어떤 미지수 A나 B나 다른 게 들어있을 때 그 식이 원을 나타낼 때 이런 식으로 문제가 나온다라고 하면은 이렇게 판단해 주면은 굉장히 빨리 문제를 풀 수 있습니다. 표준형 절대 할 필요가 없어. 자, 그 이유는 우리가 근해 공식 할 때 얘가 근해 공식에서 이 x값에 대한 판별식이었습니다. 그러면 반지름일 때 요 안에 들어있는 얘가 만약에 0 돼버리면 반지름은 0 되니까 원이 아니죠. 그 다음에 음수면 허수가 돼버리니까 또 표현할 수가 없죠. 원이 아니지. 그래서 얘를 뭐라고 하냐면 원의 판별식이라고 이렇게 표현합니다. 루트 안에 들어간 게. 그래서 저게 무조건 양수여야지만 반지름의 길이가 존재하기 때문에 원을 만들 수 있다. 이런 정도까지 좀 기억하시면 되겠죠. 일반형에서 중요한 건 이런 정도. 연습을 해볼게. 일단은 뭐 표준형으로 바꾸는 방법도 해보고, 그 다음에 중심의 좌표만 가지고 뭔가 판단하는 방법도 해보고, 두 가지 방법을 다 섞어서 해볼 테니까 잘 봅시다. 다 되셨죠? 자, 첫 번째는 표준형으로 바꾸는 연습도 해볼게. 자, 할 때는 이렇게 하겠죠. 괄호를 쳐서 x의 제곱 플러스 8x 하고 상수항 부분 좀 띄우고, y의 제곱 마이너스 6y 상수항 부분 띄우고, 상수항이 없네? 넘길 게 없으니까 그냥 이렇게 일단 하고 출발을 합니다. 물론 중3 때 하도 많이 해서 알겠죠? 완전 제곱식이 되려면 이거의 절반 4의 제곱 플러스 16. 그래서 여기도 더하기 16. 얘 절반의 제곱 하면 플러스 9. 그럼 여기도 플러스 9. 뭐 한 줄 정도만 적으면 바로 알 수 있으니까. 얘는 x 플러스 4의 제곱 플러스 y 마이너스 3의 제곱은 25. 그래서 a는 마이너스 4, b 값은 3. r제곱이 25니까 반지름 r은 5. 이렇게 세 가지를 찾아낼 수가 있겠죠. 반지름까지 할 때는 그냥 이렇게 하는 방법도 나쁘지 않아? 2분의 루트 쓰는 것보다는 중심만 구할 때는 그냥 아까 전 방법을 그대로 하시고, 여기는 원을 나타낼 데가 왜 없지? 그러면 얘도 기억, 니은, 디귿 있는 걸로 가보자. 세 문제를 푸는 거니까. 자, 420번 가볼게. 자, 이제는 미지수가 있으니까 조금 더 까다롭겠죠? 그렇지만 얘도 표준형을 바꿔보자. 어디다 안 적었구나. 1번 유형에다 적을게. 가장 기본을 안 적었네. x제곱의 개수와 y제곱의 개수가 무조건 같을 때만 원이 된다는 거 좀 기억해 놓읍시다. 항상 일반형으로 x제곱 플러스 y제곱으로 출발하지 않습니다, 문제가.
다른 식으로 출발할 때 어떻게 되느냐. 그래서 예를 들어서 이런 것들. 만약에 2분의 ax의 제곱 플러스 y의 제곱 플러스 쭉쭉쭉. 여기를 바꿀게. 마이너스 y의 제곱 이렇게 돼서 는영으로 나왔다. 그러면 이게 원방이 되려면 x제곱의 개수하고 y제곱의 개수가 같아야 되니까 a 값은 마이너스 2여야 되겠죠? 그래서 a 값이 마이너스 2면 여기가 마이너스 x의 제곱 마이너스 y의 제곱 이렇게 나갈 거고, 양변에 마이너스 1을 곱하면 x제곱 플러스 y제곱으로 이렇게 나오니까 우리가 알고 있는 식이 한 단계, 두 단계를 거쳐서 밖에 나올 수 없어. 그래서 요게 시험 문제로 많이 출제돼. 그래서 제일 당황하기 쉬운 문제니까 요것도 좀 잘 필기를 해 두시고. 우리가 항상 주어지는 대로 주어지지 않은 그런 기출문제, 기출문제에서 이거 되게 많이 나와. 이제 조금 시원해지네. 아까 4시에는 진짜 막 뜨거워가지고 죽을 뻔했네. 지친다. 됐습니까? 자, 갈게. 문제. 조금만 기운을 내자. 자, 복잡할 것 같지만 그냥 똑같이 가볼게. x의 제곱 마이너스 2a의 x y의 제곱 플러스 6y, 나머지 상수항을 넘겨서 마이너스 a 제곱 플러스 3 이렇게 하고 출발을 할게. 나중에는 바로 되겠지만 그냥 지금은 단계를 거칠게. 그러면 시우야 여기 뭐 와야 되니? x 개수의 절반의 제곱이 와야 되니까 a제곱, 그러면 플러스 a제곱. 여기 뭐가 와야 되니? 그렇지, 9 플러스 9. 왜 이렇게 늦어? 그럼 여기는 x-a의 제곱 플러스 y 플러스 3의 제곱. 다행히 a제곱이 없어지면서 얘는 12라는 숫자 이렇게 나왔네. 그러면 얘가 r제곱이죠? 그러면 파이 r제곱 기억 참 이렇게 만들 수 있겠네. 두 번째, a 값이 2일 때 그러면 여기다가 2를 집어넣었다고 생각해보자. 그랬을 때 0,1을 지난다? 0 집어넣으면 4 플러스 1 집어넣으면 16. 성립하지 않죠? 10이랑? 그러면 지나는 게 아니다. 이렇게 표현하면 되겠지. 됐죠? 세 번째, 원의 중심이 y축에 있대. 자, 중심이 y축 위에 존재한다는 것은 이 점의 좌표는 어떤 건지 몰라도 0, 이런 식으로 나와야 되겠죠? 그러면 결국 중심의 좌표가 a니까 a 값이 0일 때라고 이렇게 표현할 수 있겠죠. 그래서 디귿은 참이다. 이렇게 표현할 수 있겠네. 괜찮으시죠? 그래서 기억 디귿 됐고, 하나 풀고 가볼까? 18번 한번 풀어보자. 18번 418번.
자, 이런 문제가 내가 아까 얘기했던 표준형으로 고치지 않고 공식을 이용해서 한 풀이로 문제를 푸는 게 가장 편하죠. 중심의 좌표 x의 개수를 마이너스 2로 나누니까 결국 a는 6이라는 게 그냥 튀어나오죠. 그래서 저 식은 x제곱 플러스 y의 제곱하고 a에 6 집어넣으니까 마이너스 12x 플러스 6y 플러스 36은 0 이렇게 된다, 그지? 자, 그럼 반지름의 길이 r은 여기도 그냥 쓰는 게 낫겠네. 2분의 루트 a제곱 144 플러스 b제곱 36 마이너스 4 곱하기 상수항 36. 아, 얘는 표준형이 더 낫겠는데? 얘 없어지잖아. 그럼 3이네. 그래서 반지름의 길이는 3이다. 이렇게 보는 거 괜찮죠? 자, 공식을 중심만 구할 때는 공식이 가장 빠르다. 표준형보다. 아, 이제 나오는구나. 휴. 자, 5번이 선생님이 얘기했던 원의 방정식이 되기 위한 조건. 그래서 판별식이 0보다 크다. 이렇게 하는 것들. 야, 요것도 조금 머릿속에도 이렇게 되어 있는 걸 표준형으로 바꾸면 요 부분이 4분의, 그래서 저기다 루트 씌우면은 2분의 루트 a제곱 플러스 b제곱 마이너스 4c 나오니까 반지름의 길이가 표현이 되겠죠? 자, 요 판단으로 가는 거. 요거 볼게. 일단, 426번 갑니다. 자, 얘가 원을 나타내도록 하는, 그럼 바로 x 개수의 제곱 y 개수의 제곱 마이너스 4 곱하기 상수항, 얘가 원의 판별식이죠. 그러면 얘가 무조건 0보다 커야 된다. 이렇게 되겠죠. 그러면 4k가 넘기면 마이너스 52보다 커야 되네. 그러면 k 값은 마이너스 13보다는 커야 되겠죠. 그래서 될 수 없는 것은 5번이다. 이렇게 바로 나오죠. 원의 판별식을 이용해서 푸는 이런 문제들 잘 기억해 놓으시고, 그 다음 28번 어떻게 할까? 감이 오니? 얘는 표준형으로 만드는 게 조금 더 빠른데? 이제 바로 되려나? x 플러스 k의 제곱 플러스 y의 제곱 이렇게 나오는데? 맞습니까? 자, 그러면 얘가 지금 r제곱이야? 자, r값이 2 하면 r값이 2 하면 여기 있는 r제곱 값은 4 이하여야 된다라고 이렇게 표현할 수 있겠네. 맞죠? 자, 그런데 요것만 하면 안 됩니다. 4k의 제곱 마이너스 4k 그 다음에 플러스 4 이렇게 되면서 얘가 4 이하가 되지만 서술형에서 좀 조심해야 되는 것은 얘가 0보다 크다라는 것도 일단 표현해 놓고 해야 돼. 감점 당하지 않으려면. 그래서 두 개의 부등식으로 해야 되겠죠? 일단 쉬운 거부터 가볼게. 우리가 주로 해야 되는 요 부분부터 가보면 k의 제곱 그 다음에 마이너스 k 이렇게 되면서 0 이하
그래서 마이너스 1 이상, 아니네. 0 이상 1 이하네. 0 이상 k 값은 1 이하. 이렇게 나왔죠? 문제는 얘인데 얘를 생각 안 해도 상관없긴 할 것 같은데 여기서 범위가 나오면 공통 범위를 해줘야 돼. 자, 여기서는 k제곱 마이너스 k 플러스 1이 0보다 크다 이렇게 나왔네. 근해 공식을 써야 될까? 2차 부등식에서 인수분해가 안 되면 뭐 하랬죠? 무조건 하는 거? 뭐 해야 되지? 이차 부등식에서 인수분해가 안 돼서 근해 공식을 써야 될 것 같은 거는 일단 첫 번째로 무조건 판별식을 해야 돼. 판별식을 쓰면 얘가 b제곱 1 마이너스 4ac 하니까 마이너스 3 0보다 작죠? 그러면 요 식은 항상 x축하고 만나지 않는 아래로 볼록. 그래서 얘는 항상 성립하네. 근데 만약에 여기서 k 값의 범위가 나온다라고 하면 얘랑 공통 범위를 해야 돼. 그래서 얘는 나와 있지만 쟤는 나와 있지 않기 때문에 요거는 꼭 생각을 해줘야 돼. 요거는 좀 조심해야 될 것 같아. 좀 어렵습니다, 요거는. 아, 우리 요거는 하지 말까? 6번 유형은 솔직히 안 하고 싶다. 아, 제일 짜증나는 건데, 이거? 아, 물론, 뭐, 0, 뭐가 있으면은 미지수가 하나 줄어들기 때문에 상관이 없긴 한데, 얘처럼 0, 0 원점을 지난다는 게 있으면 상관이 없어. 자, 근데, 원점과 어떤 두 점 말고 만약에 세 점을 지난다라고 했으면은 일반형으로 이렇게 놓고 세 점의 좌표를 여기다가 세 번 집어넣어서 A, B, C에 관한 연립방정식을 3개짜리를 풀어야 돼. 근데 우리가 연립방정식에서 문자 3개짜리 연립하는 거를 교육과정 외라고 뺐거든? 그래서 지금 원점과 두 점을 지나는 걸로 나와. 원점을 지나면 당연히 C 값이 0이 될 수밖에 없겠죠. 그럼 C는 빼고 나머지 두 점을 집어넣어서 A, B에 관한 연립방정식 이렇게 풀라는 뜻이야. 그나마 좀 생각이 있게 문제를 좀 고치긴 했네. 요 유형은 풀어보고 질문을 하도록 할게. 다 원점을 지나는 거네. 일단 대표 유형 하나 풀어보실래요? 원의 방정식을 한번 구해볼래?